안녕하세요. 목동안치과의 안상우 원장입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턱 관절이 불편하다고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턱을 벌릴 때 소리가 나거나 아예 턱이 안 벌어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통증에 시달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턱 관절의 경우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신경이 쓰이고 괴로운데요. 턱 관절 질환이 생기는 원인과 예방법, 그리고 치료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턱뼈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하악과 상악입니다. 하악과 상악이 서로 만나는 지점이 있는데, 이 부분을 턱관절이라고 불러요. 이 턱관절에는 아래턱의 과두가 위턱의 관절와에 위치하고 있어서 마치 문의 경첩처럼 이렇게 위아래로 턱을 열렸다 닫았다 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뼈가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뼈 사이에는 어깨나 무릎처럼 연골이 들어가 있는데, 이 연골을 관절원판이라고 부릅니다. 턱 관절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주로 원인이 되는 것이 턱에 과도한 힘이 들어가는 현상 때문입니다. 턱 관절에 힘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는 치아가 닿아야 돼요. 치아가 닿은 상태에서 턱 관절에 하악 과두가 들어가고 교근이 작용을 하게 되면서 힘이 가해지게 되면 턱 관절에 힘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치아와 두 개의 턱 관절, 이 세 개의 포인트가 접촉이 되어야만 턱 관절에 힘이 들어가게 돼요. 결과적으로 치아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턱 관절에도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치아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턱 관절에 힘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턱을 괴거나 한쪽을 기대고자 하는 습관을 위해서 턱 관절에 힘이 들어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치아가 접촉하고 난 뒤에 턱 관절에 힘이 들어가게 돼요. 치아에 힘이 들어가는 경우는 평소에 우리가 음식을 먹는 순간이지만, 치아에 힘이 가지 않아야 할 순간에도 힘이 가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힘든 운동을 한다거나 무언가를 집중할 때 치아를 꽉 물고 있을 수도 있고요. 수면 시에 무의식 중에 이를 갈거나 강하게 무는 습관 등에 의해서 턱 관절에 필요 이상의 힘이 들어가게 돼요. 하루 3끼의 식사를 다 해도 실제적으로 치아에 힘이 들어가는 시간은 30분 내외라고 해요. 하지만 치아를 꽉 깨무는 습관이 있다면 이것보다 훨씬 긴 시간을 치아가 닫고 있게 되고 턱 관절에도 힘이 가해지게 되는 거죠. 턱 관절을 치료하는 첫 번째 방법은 결과적으로 이 턱 관절에 들어가는 힘을 줄이는 겁니다. 턱을 괴거나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치아가 닿았을 경우에만 턱 관절에 힘이 들어가거든요. 따라서 치아가 닿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하고, 치아가 닿는 순간에도 평소보다 2분의 1 정도의 힘이 들어갈 수 있도록 행동 조절을 하게 되면 턱 관절에 들어가는 힘을 줄일 수 있어요. 운동을 할 때 치아를 꽉 무는 습관이 있다면 치아를 살짝 벌리고 힘을 주도록 하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턱 관절에 문제가 있는 환자분들을 많이 보고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일부러 운동할 때 힘이 들어가도 치아를 벌리고 힘을 줘요. 이렇게 말이죠. 입을 이렇게 벌릴수록 턱에는 하중이 안 가해지거든요. 대부분의 턱 관절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힘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턱 관절 질환의 치료 방법의 첫 번째는 행동 조절을 통해서 치아에 힘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행동 조절을 해서 몇 주간 지켜보게 돼요. 턱 관절 질환이 있는 분들께 치아를 물고 있는 습관이 있지 않냐고 여쭤보면 대부분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행동 교정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한번 지켜보시라고 의식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무의식 중에 치아를 물고 있었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습관으로 인해서 턱 관절 질환이 있는 분들은 힘을 줄이는 이 첫 번째 단계에서 행동 교정을 하면 괜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행동 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깨어있을 때가 아닌 무의식 쪽, 예를 들면 수면이라든지 이상 악기능에 의해서 턱 관절에 무리한 힘이 들어가는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습관은 의식적으로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턱 관절 치료의 두 번째 단계인 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일주일 정도 근이완제를 복용하거나 턱 근육에 보톡스를 맞음으로써 턱 관절에 가해지는 하중을 줄이게 돼요. 물론 2단계에서도 행동 교정을 같이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두 번째 치료에서 호전되는 경우가 많아요. 약물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되거나 행동 조절을 하기 힘든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턱 관절 치료의 세 번째 단계인 스플린트라고 하는 교합 안정장치를 제작하게 됩니다. 이 교합 안정장치는 자는 도중에 장착을 함으로써 치아가 과도하게 물리는 것을 방지해서 턱
턱관절에 들어가는 힘을 줄이도록 하는 장치예요. 턱관절 질환의 경우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원상 복구하기가 힘들어집니다. 턱관절 질환의 치료 방법은 질환이 진행된 상태에서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턱관절 질환이 있거나 초기 증상이 있다면 빠른 시간 내에 행동 교정이라든지 약물 치료 등으로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평소에 이를 꽉 물고 있거나 단단한 음식을 좋아하는 습관이 있지 않은지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런 습관이 있다면 그걸 줄이는 것이 턱관절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이상 안 원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려요.